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역시 발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레리나들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다고 하는데요.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자신과의 싸움을 극복하고 세계를 위해서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 발레리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주원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가까이서 뵈니까 더욱 아름다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는 뮤지컬에도 도전을 하셨죠? 네. 어떤 과정이었었습니까? 뮤지컬 컨택트라는 작품인데요. 네. 노래가 없는 뮤지컬이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거의 춤으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발레리나 입장에선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장르에 도전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실은 제가 제 별명이 호기심 천국인데요. 궁금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뮤지컬 안무를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협력 연출가로서 그 작품을 보고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보는 걸 보다가 이 노란 드레스 이 작품 너무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시도를 하게 된 거였어요. 예. 그 시도를 하고자 할 때 혹시 주위에서 좀 말리는 사람이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일단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땐 주위의 어떤 그런 건 제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 발레단에서는 많이 응원을 해줬었어요. 처음 제가 한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 좋은 시도다. 제가 13년 동안 해왔던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작품을 포기하고 그 리허설에 참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네. 발레단에서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13년은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서의 어떤 위치였었겠지요? 네, 발레단 입단한 지 올해로 14년째인가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흔히들 그 발레리나의 생명이 아주 짧다고 하는데요. 네. 13년이면 나름 꽤 긴 시간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13년이라고 하니까 긴 것 같은데 물론 클래식 발레를 함께하는 발레리나의 생명이 길지는 않아요. 예. 보통 뭐 메이저급 컴퍼니니까 단원이 100명 이상 되는 발레단 같은 데서는 정년 퇴직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 43, 40, 뭐 물론 유명한 주역 무용수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근데 아직 제 나이가 30 초반이고 이제 제가 춤을 춘다는 느낌을 조금 아는 것 같은 시기인데 클래식 발레리나의 수명으로 보면 뭐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거죠. 뭐 호기심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어도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상들을 이제 수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콩쿨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몇 개 나가진 않았는데 뭐 아마추어로서 받는 상들은 뭐 누구나 많이 받는 거지만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어떤 상 중에 하나가 브누아 드라 당스라는 상인데요. 2006년도에 예.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세계 발레인들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발레뿐만 아니라 무용인들의 축제인 건데 전 세계에서 올려지는 모든 작품들과 모든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에서 제가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었던 거죠. 네. 그 상이 우리나라의 그 강수진 씨에 이어서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두 번째 수상하신 상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상의 수상은? 일단 거기 있었던 세계 무용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런 클래식 발레를 올릴 수 있다는 거에 다들 너무나 놀랐었어요. 그래서 100% 국립발레단 스태프들과 국립발레단 무용수들과 그러니까 모든 의상이나 세트도 한국에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오리지널 한국 상품? 네. 예, from Korea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나 다들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뻐하는 것보단 저희 한국 발레계 수준을
수준이 외국에서 인정받은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발레 수준을 외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올려지는 유명한 콩쿨들이 되게 많은데요. 거기서 최고 수상자들 뭐 예를 들면 1, 2, 3등 뭐 김연아 선수처럼 그랑프리를 탄다거나 하는 게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많은 무용수들 중에 솔리스트급 이상, 그러니까 주요 배역을 하는 무용수들은 거의 그런 국제 콩쿨 1등 수상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발레가 이제는 유럽에서 동양에서 동양 중에서도 한국으로 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 뜻밖이다 싶은 답변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는 한국인의 그 체형 그 자체가 네. 사실 발레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죠. 실제로 프랑스나 러시아 무용수들은 키가 상당히 커요. 예. 그러니까 여성 무용수들 평균 키가 170이 넘을 정도로. 근데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경우는 발레 역사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호하는 또 발레리나는 상당히 작은 무용수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런 어떤 색깔이 다 틀려서 그런 체형에 대해서 약간 선호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동양 사람들 체형이 오히려 서양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질 정도로 지금은 체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 남성 발레리노라고 네. 하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 무용수들은 정말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롤랑 뿌띠라는 작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안무가들이나 그런 트레이너들이 정말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탐내는 좋은 남성 무용수들이 많아요. 그렇군요.